요 이제 메인 화면을 설정하는 화면 조작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 이제 하드웨어 파트 쪽, 유메리 파트 쪽,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플로우 센서, 그러니까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관장을 하는 익셀레이션 밸브 센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카트 휴미디파이어,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증류수 하는 거리대, 서킷 거리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을 보시면은 뭐 동일하게 산소 쪽하고 에어 쪽 하이프레셔 고압산소나 에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전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벤트레이터 메인 전원하고 저희가 휴미디파이어 메인 전원을 하나의 멀티탭으로 좀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 녹색불. 휴미디파이어에 연결하는 서킷은 지금 그 PCM 테이클 RT380 그 듀얼린 듀얼 히티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뭐 필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갖고 하시는데, 동일하게 전기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막 인스피레이션 투 페이션트라고 해갖고 인스피레이션 라인이 파란색 인스피레이션 라인 쪽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셀레이션은 동일하게 여기 이제 익셀레이션 100이 되는 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중류수는 없이 하는 걸로 일단은 진행을 했고요. 장비 키시게 되면은 이 뒤쪽에 메인 전원이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 인풋으로 올려주시면 삐 소리 이제 소리가 나게 되고요. 이 앞에 있는 파란색이 메인 전원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초 정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 MV2000F5라는 버전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스템 부팅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 벤틀레이터들은 이제 캘리브레이션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캘리브레이션은 이 파란색 짧은 인스피레이션 좀 짧은 라인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인익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인스하고 익스 쪽에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기계가 내보내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40초에서 1분 정도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OK가 뜨게 되면은 OK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킷 체크라고 해서 동일하게 이제 벤틀레이터 서킷 연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캘리브레이션 누르게 되면은 동일하게 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다시 막아주시면은 여기 튜브에 있는 레지스턴스 컴플라이언스 마지막 퍽하는 소리와 이제 여기 이제 리크 관련된 사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OK 메시지 뜨게 되면은 OK 눌러주시면은 이제 스탠바이 형태가, 그러면 이제 환자 어플라이 하기 전에 일단 테스트롱 상태에서 일단 기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셔야 되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뉴 페이션트, 라스트 페이션트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성인 여성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벤틀레이터 모드가 여기 지금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PBW라고 해서 바디웨이트 팩터에 대한 부분들을 씁니다. 네, 그래서 요거 키 몸무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벤틀레이터 세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프레셔 타입의 ACV 모드를 해놨는데, 여기서 뭐 이제 프레셔 타입이니까는 그 인스피레이션 타겟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핍 맞추시겠죠, 선생님? 핍 맞추시고, 파이오트 이렇게 기본적으로 맞추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호흡수 먼저 맞추실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여기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I가 있거든요. I 레이셔에 관련된 부분들이 호흡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I 레이셔를 예를 들어서 1대2로 맞추시겠다 하시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인스피레이션 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갖고 조절을 하시면은 I 레이셔를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팅이 됐다 하게 되면은 유튜브 버튼 요거 이렇게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업세트 버튼인데 이거 누르시면은 벤틀레이터가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해당 어떤 컨트롤 모드로 운영이 되는지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알람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셋 알람이 지금 제가 오프를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토셋 알람을 이렇게 이제 온을 해놓게 되면은 스위치가 아까 저희가 바디웨이트 팩터를 당했잖아요. 그거에 맞춰갖고 변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알람 되게 많이 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프를 해놓고 여기서
매뉴얼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갖고 세팅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당 수치 옆에 보게 되면은 알람에 대한 부분들을 조그맣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그 해당 부분의 하이 리미터하고 로우 리미터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 바이탈은 이제 여기 원래 SPO2 모니터링이나 ECCO2를 장착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은 여기 이제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부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알람이 울렸는지에 대한 부분들, 알람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세팅을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뭘 하게 되면은 알람 세팅에 대한 그런 변화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 하다가 디스커넥트 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에어리크나 이제 뭐 터키 도픈 이런 알람들이 뜨겠죠. 이렇게 되면 해당 알람들이 이렇게 이제 뜨게 되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갖고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알람 울렸을 때 노란색 버튼 요거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순간 알람 사이런스에 관련된 사항들이어갖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복귀가 되게 되면은 어떤 알람들이 울렸는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해당 알람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어떤 알람이 울렸는지 보여주게 되고요. 누르게 되면은 아까 알람이 울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리뷰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지우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은 없어집니다. 요거 알람에 대한 메시지를 없애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 옆에 이제 네블라이저 관련된 사항들은 여기가 이제 네블라이저 포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메틱 방식의 그 네블라이저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스코 잡을 선생님 있죠. 지금 이렇게 해갖고 여기 TPS 쪽에 연결하셔갖고 끄시면 되고요. 네블라이저 한번 누르게 되면은 30분간 여기 인스피레이션 타임 때 누메틱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끄실 때는 이렇게 끄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이죠, 선생님. 요거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네블라이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요거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시간 설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대부분 30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매뉴얼 브레스는 그냥 1회 호흡 한 번 더 준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부스트는 그냥 100% 우트, 100% 우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분간. 그 다음에 석션 모드는 클로즈 석션하고 오픈 석션 모두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 석션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오픈 석션의 메시지가 뜨게 되잖아요. 기계는 석션을 한 번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호흡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플로우가 그냥 베이스 플로우만 벤틸레이션이 되지 않고 그냥 바이어스 플로우만 흘리게 됩니다. 석션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이렇게 환자한테 커넥팅이 되게 되면은 압력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기계가 인지를 해갖고 이전에 뭐 PACV든 PFAMV든 어떤 형태의 벤틸레이션 모드든 간에 이 전 모드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100%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석션 후에 하고 100%의 그런 과정들을 기계가 그냥 한 번에 진행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간은 여기 1분 16초 동안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이 시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해당 모드하고 일반적인 벤틸레이터 모드 그 다음 저희가 세팅한 FIO2 롱도대로 낮춰지면서 벤틸레이션을 다시 시작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클로즈 석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번에 핍 쪽 그래프인데 프레셔 그래프인데 핍 쪽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게 핍을 좀 유지해주는 그런 부분들 럼플렉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고 환자가 셀프가 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 파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동일하게 이제 100%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사항은 예를 들어서 환자 세데이션 상태나 코마 환자들 사용하셨을 때 보게 되면은 CPAP니까는 환자가 셀프가 없게 되면 되게 로우 브레스라는 알람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요거는 석션이 끝나시면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환자가 다시 어떤 컨벤셔널 벤틸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I는 인포메이션 관련된 사항이어갖고 이렇게 화면이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트렌드 화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뉴메릭 화면이라고 숫자만 볼 수 있는 화면들 이렇게 숫자하고 그래프를 볼 수 있는 화면들 이렇게 이런 화면들이 있고요. 요거는 여기 요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하나하나씩 넘기는 거, 요거는 이렇게 선택해서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일시 정지 버튼이거든요. 화면에 대한 부분들. 여기 있는 수치값들을 조금 이렇게 정지해서 보시는 그런 기능이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인스피레이션 홀드에 관련된 사항들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14초입니다. 이게 시간은 변경이 되지 않고요. 디폴트가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익스 홀드하게 되면 오토피 보실 때 이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플라트 프레셔 가끔 물어보신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 플라트 프레셔는 여기 조그맣게 이글로 보실 수 있으세요. 볼륨 같이 되어서. 네.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 해당 그래프는 프레셔 그래프, 플로우 그래프, 볼륨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 해당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네, 웨이브 폼을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영역에 대한 부분들, 여기 지금 해당 모니터링에 관련된 이제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좀 전체적인 모니터링의 값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그 미니티 볼륨 값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 아까 저희가 그래프 영역에서 보는 것처럼, 아, 나는 이거를 아일레이션을 볼 거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터치로 동작이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터치 잠금에 대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해당 터치가 됐을 때는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터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F1는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팁도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그 주황색의 인자가 아일레이저에 관련된 부분들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프레셔가 여기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 해당 모드에 들어가셔갖고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네. 여기 밑에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톱니바퀴 모양은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어떤 이제 설정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네블라이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토부스트는 100%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제가 그 BWF라고 해갖고 그 페이지당 얼마만큼의 볼륨값을 넣어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로우 타이다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맞춰갖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없고, 여기 이제 그 리크 컴펜세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리크 컴펜세이션이 지금 오프가 됐는데, 리크 컴펜세이션을 이제 ON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리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리크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리크 컴펜세이션 켜놓으면은 이게 조금 리크가 발생을 해더라도 기계가 한 25 LPM 정도까지는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리크 컴펜세이션이 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증상이라고 해도 오토 트리거 흉터가 계속 걸리는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상해주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거는 뭐 하고, 여기 이제 사운드 볼륨 관련된 사항들, 아까 알람 울린 게 한 70% 정도거든요. 조금 더 크게 하실 거면 이렇게 올려놓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국산이다 보니 한국어 지원이 돼요.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네, 어렵죠. 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IMV 모드로 넘어가실 때는 여기 SIMV도 오프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파란색 쪽에서 그 인자에 대한 부분들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셋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플레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모드는 PSIMV로 넘어가게 되고요. 한장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플로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적색으로 한장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가 되게 되고, 여기 그 호흡수 RR 옆에 RR 스턴트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환자가 분당 얼마만큼의 자발 호흡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볼륨 컨트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볼륨 컨트롤 관련돼 갖고 뭐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요거 보시면 돼요. FEND 기능인데 그 엔드 플로우 형태로 해갖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플로우가 지금 25%는 디셀레이팅 형태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100%를 하게 되면은 이제 스퀘어 형태로
플로어가 스퀘어 형태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어 패턴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디폴트는 25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요. 여기서 동일하게 SIMV 형태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SIMV에 보게 되면 이제 암리아 타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20초로 되어 있어요. 암리아가 걸렸을 때 백업 벤틸레이션이 어떤 모드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여기 그 스펀트 모드에 하게 되면은 암리아 모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폴트 값은 PRVC, SIMV로 일단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해당 모드는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기본 값은 저희가 PRVC, SIMV로 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PRVC는 뭐 타겟이 볼륨인데 프레셔 컨트롤 형태로 해갖고 이런 프레셔 리미트를 건 상황에서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해서 타겟 볼륨을 기계가 프레셔를 조정해서 맞춰준다라는 모드고요. 스펀트 모드는 보통 이제 저희는 스펀트 C탭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레셔 서포터에 대한 부분을 하고 팁 하고 트리거 설정해 주시고 파이어트 해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핀만 유지한 상태에서 환자 셀프 있을 때 서포트 벤틸레이션만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백업 벤틸레이션 형태로 진행이 됐고, 여기서 환자가 한 2브레스 정도가 호흡이 되게 되면은 다시 스펀트 PSV 형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토 모드는 오티스 원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프레셔 컨트롤로 움직이게 되고요. 처음에 CMV 형태로 기계가 환자한테 일단 맨데토리 브레스를 한 2호흡 정도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환자가 호흡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에어웨이 쪽에 걸리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레지스턴스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해갖고, 만약에 혼자 호흡이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일단 SIMV 형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호흡이 더 많게 되면은 이제 점자 호흡수를 줄여가면서 서포트 벤틸레이션 형태로 일단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렁 인저리가 없으셔야 되고, 일단 렁 인저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보통 회복실이라든가 SICU 쪽에서 좀 쓰시고, MICU 선생님들 거의 쓰시는 거 못 보세요. 대부분 EICU하고 SICU에서 좀 대부분 선생님들이 쓰시고요. 요 미니트 볼륨은 저희가 아까 PBW, 그러니까 바디에이터 팩터에 대한 기준으로 해갖고 이거는 보시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처음에 저희가 여기 기준은 그 BFW에 대한 바디에이터 팩터에 대한 부분들로 기준이 되고, 거기에 미니트 볼륨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해주는 부분들을 보고 하고, 그 다음에 프레셔 컨트롤이기 때문에 어떤 ASV랑 동일한 비슷한 형태가 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불편해요. 해밀턴의 ASV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미니트 볼륨 퍼센트에 대한 기준을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각화를 좀 해갖고 그런 부분들이 한데, 그거랑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게 됩니다. 타겟은 미니트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흡수는 당연히 없는 상황이고, 기계가 호흡수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해서 판단을 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PR은 그냥 볼륨 컨트롤이에요. 볼륨 컨트롤인데, 여기 인터벌과 그 빕 가이드를 줘갖고 그냥 에머전시 CPR 걸렸을 때 그냥 이렇게 알람 없이 그냥 그 기계가 그냥 볼륨 엠브 한 번씩 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도 쓰시는 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레벨하고 AWPRV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이핍, 그 다음에 로우핍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셔갖고 스타팅 하게 되면은 바이레벨이니까는 밑에 CPF 쪽에서 로우핍이나 하이핍에서 환자 셀프가 있더라도 PSV 형태로 받아주는 부분들이고, AWPRV는 일단 그 위쪽에서만 받아주신다고 보게 되고, 에어웨이 릴리프 해갖고 이제 인스텔레이션 구간 있잖아요. 하이핍 구간들을 쭉 길게 빼갖고 해주는 그런 벤틸레이션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TCPL은 신생아 쪽에서 쓰는 모드입니다. 타임 사이클, 프레셔 부분들이고요. NIV요? NIV 기능은 되는데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복잡하십니다. 근데 NIV 쓰시게 되면은, NIV는 리클가 굉장히 많은 거를 감소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께 타사처럼 NIV 모드에 PSV나 프레셔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아까 여기 설정에서 에어리크 컴pen세이션에 대한 리크 컴pen세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하고 대부분 NIV 쓰시면 대부분 다 프레셔 컨트롤로 쓰시게 되잖아요. 프레셔 컨트롤 쓰시게 되면은 이제 요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플로우 트리거하고 오프 프레셔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의 민감도가 조금 그 압력의 변화가 좀 둔감하거든요.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오프 상태에서 그냥 그 CMV 형태만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 기계들은 대부분 다 플로우 트리거를 많이 하거든요. 유량의 변화로 이제 혼자 셀프 트리거를 이제 받아주게 되는데 이걸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트리거 오프 상태가 이렇게 있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자가 그 PSV 형태에서 환자 셀프를 이제 아예 무시해 버리니까 서포팅이 안 되는 상태가 있어갖고 그래서 뭐 가능은 하지만 NIV 쓰실 때는 다른 게 좀 쓰시는 게 추천드리고. 그러면 네뷸라이저 할 때도 그냥 플로우 트리거인 상태에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로 네. 트리거가 안 바뀌는 건가요? 네네네. 트리거는 저희는 숫자가 낮아지면 되게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높아질수록 둔감해지고요. 이거는 플로우 트리거나 프레셔 트리거나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기준으로 숫자 1이면 되게 매우 민감하다, 10이면 매우 둔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벤틸레이터 켜면 그 전값이 있어요? 아니면은 5%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은 요 위에 거는 전 값으로 되어 있어요. 뉴 페이션트인데도요? 네. 그러니까 뉴 페이션트인데 요 밑에 있는 인자가 있잖아요, 선생님. 네. 요 밑에 있는 인자는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있는 인자는 지금은 다 디폴트 값들이 돌아가게 되고요. 뉴 페이션트를 하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값들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때 선생님 말씀하시는 분들이 뉴 페이션트를 가게 되면은 좀 처음에 장비를 켰었을 때 디폴트 값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변경할 거예요, 저희가. 뉴 페이션트를 하게 되면은 제가 장비 처음 켰잖아요, 선생님. 그럼 그 값으로 새로운 초기 값으로 돌아오는데 요거는 선생님 이전 세팅 값에 대한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당 모두에서 몇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것들이 있어요. 뭐 EN센스는 이제 뭐 환자 트리거 구간을 언제 받아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70%가 환자가 100기가 단 다음에 그 트리거를 받아준다라는 그런 기능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70% 놓고 쓰세요. 저희가 없애버릴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어갖고 그 트리거 센시티브 조절하는 것도 좀 변경이 될 것 같고요. 라이징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인스피레이션 구간에서 그 시간을 짧게 할 거냐 길게 할 거냐 해갖고 요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하는 거고 플로우 리미트는 말 그대로 그 플로우에 대한 어떤 리미트를 걸어서 너무 빠르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거고 그 라이징 타임의 그러니까 PSV 형태에서 동일하게 풀서포트 상태에서 올라가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EX 센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후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내뱉을 때 어느 구간에서 잘라갖고 환자를 익셀레이션 시켜줄 거냐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써봤으면 타임 사이클 오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사이클에 얼마만큼 시간을 짜게 해갖고 익셀레이션 100일을 끊어갖고 100일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회사부에서 이센스 기능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PCV에서는 지금 자동으로 오프되는 거. 네네. 근데 지금 SIMV 요거는 지금 기본이 저희가 디폴트 값이 오프예요. 디폴트가 오프예요. 네, 디폴트가 그러면 오프래갖고. 시스템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면 저희가 값을 설정해줘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5%게 되면은 여기 앞에부터 이렇게 잘라줄 것이냐, 이게 이제 커지게 이게 EX센스가 그래서 80%잖아요, 선생님. 인스프레션 해갖고 요 면적에서 요 앞장에서 끊어줘갖고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EX센스는 지금 저희 AC 모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셀프가 없는 데에서는 그냥 5% 놓고 쓰고 셀프 있는 경우에는 그냥 25% 그냥 25% 놓고 써도 돼요. 그래서 AC 모드를 하게 되면은 환자 네. 셀프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냥 똑같이 그냥 EX센스가 먹지 않고 그냥 대부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하게 환자 자발 호흡이 생겼을 때 일단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벤틀레이터 끄실 때는 요거 이렇게 누르셔갖고 스탠바이 형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바로 끄시면은 장비 안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전원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OK 눌러주신 다음에 삐 소리가 났을 때 장비를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요거 이렇게 다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휴미디파이어 관련돼 갖고는 옆에 이렇게 이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전원 끄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이제 OK 누르시면은 되고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페이션트 해갖고 39도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네. OK 누르라고 하는데 OK 안 눌러도 넘어가기는 해요. 근데 삑삑거리긴데 여기서 OK 누르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이 쭉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갖고 요 맨 위에 26.4는 여기 에어웨이 지금 현재 온도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옆에 있는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챔버 쪽 온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옆에 퍼센테이지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습도 센서가 달려 있었네요. 그 습도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열선이 체결이 안 됐거나 이렇게 이제 빠졌을 경우에는 요 해당 부분들처럼 어디가 빠져 있는지에 대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인투레이션 모드거든요. OK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설정된 타겟 온도가 39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너무 뜨겁다 하시면은 다운 버튼으로 이렇게 에어웨이 온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설정이 끝났으면은 OK 이렇게 누르시면은 설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인투레이션 모드가 아닌 아까 뭐 NIV 모드를 쓰신다. 그랬을 경우에는 요거 이제 다운 버튼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마스크 모양으로 해갖고 이제 소독하셔야 되잖아요. 물균하셔야 되니까 요거 빼실 때 요거를 여기 밑에 워터 트랩을 잡으시고 이렇게 요거 그 락 해제 버튼이거든요. 요거를 당기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뜨겁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만지시면 여기 뜨겁습니다. 여기는 여기 지금 여기 히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요. 이렇게까지 갖고 요거 이제 물에 이제 그 이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1차 클리닝을 해주시고 2차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건 70%의 알코올에 담그셨다가 드라이 하신 다음에 공급실 내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온가스 동일하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냥 꼭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조립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은 저희는 패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거꾸로 꽂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공이가 쳐갖고 대부분 벤틀레이터 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이가 여기를 쳐갖고 핍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반대로 꺼버리게 되면은 오토 트리거 걸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플로우 센서입니다. 플로우 센서는 여기 두 가지의 구멍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나가는 거에 대한 차이를 얘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너무 이게 막 세게 하시면은 얘가 이게 튀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끼실 때는 여기 홈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라운드 각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홈이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공급실 내려주시면 아마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여기서 이거 병원에서 제일 자주 오는 게 뭐냐면 요거 안에 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링이 이렇게 맞게 되면 리키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 한다고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이 링이 자주 없어져요. 이거는 만약에 없어지면은 저희가 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없으시면은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만 이제 요것만 분리하는 이유는 요거를 하게 되면은 요 안에서 잔류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만 시켜놓고 나중에 다시 부서로 올라오게 되면은 사용하실 때는 요거를 체결하시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홈이 있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 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걸어주시고 그냥 쭉 밀어주시면 돼요. 딸깍. 그 다음에 잘 청착이 됐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